위메이드, 플레이 투 언 게임으로 정말 이슈의 중심이 되는 회사죠. 블록체인을 활용한 위메이드의 다음 스텝은 뭐가 될까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국내 그리고 세계 게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위메이드 얘기를 해볼게요. 위메이드는 앞에도 말했듯이 최근 이슈의 중심이죠. 아마 하반기에 올해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종목을 하나만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메이드를 이야기할 거예요. 위메이드 주가가 달아오른 이유는 미르의 전설 4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단면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위메이드가 단순히 블록체인을 광석해서 돈 버는 이런 정도의 게임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정말 게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의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저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로드맵을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위믹스와 NFT죠. 최근에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100개의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위믹스에 올리겠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가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상화폐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위믹스에 올리겠다라는 말에서는 당연히 앞에 이 플랫폼의 의미로 쓰였겠죠. 그러니까 이를 기반으로 이 장영국 대표이사의 말을 해석하자면 앞으로 100개의 플레이 투 원 게임이 이 위믹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위메이드가 그리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라는 거죠. 이게 과연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이 위믹스에 100개의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올리는 게 그냥 우리가 윈도우 위에 어떤 게임을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바로 연결성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엄청 고전 게임인 고인돌을 한다고 합시다. 고인돌을 하다가 제가 돌도끼를 먹었어요. 몽둥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죠. 근데 그 돌도끼를 먹었다고 해서 다른 게임인 원더보이를 할 때는 그 돌도끼는 아무 쓸모도 없죠. 하지만 가상화폐 위믹스는 이런 상황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인돌을 하다가 이 돌도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돌도끼를 가상화폐 위믹스로 바꿔서 원더보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제가 이 위믹스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NFT가 적용되면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제가 고인돌에서 돌도끼를 가지고 공룡을 잡아서 공룡 가죽 옷을 만들었어요. 그럼 만약 이 공룡 가죽 옷에 NFT가 적용이 된다면 저는 이 공룡 가죽 옷을 원더보이도 똑같이 원시인이니까 원더보이 안에 갖고 가서 제가 입고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불가능 토큰의 핵심입니다. 이제 가상화폐 위믹스와 대체 불가능 토큰 NFT가 어떻게 사용된다는 거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거대한 100개의 게임이 올라가 있는 어떤 메타버스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위믹스라는 플랫폼은 그 제국이 될 거고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는 그 제국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되겠죠. 그리고 NFT는 그 제국 내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상품이 될 거고요. 메타버스 제국이라는 말이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현실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이 테마파크 하나하나가 어떤 하나하나의 게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테마파크를 우리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듯이 게임 사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메이드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NFT 블록체인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사실 카카오라고 말을 하는데 게임 업계에 한정해서 본다면 위메이드라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이사는 최근 국내 2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빗썸의 경영에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빗썸은 현재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입니다. 위메이드가 빗썸 경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은 이 메타버스 제국을 향한 이야기의 일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NF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는 최근 이 위믹스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장터인 위믹스 옥션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현재 국내 게임 회사 가운데서 이 NFT 장터를 내놓은 기업은 위메이드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위메이드 얘기 말고 게임업계 전반으로 한번 이야기를 넓혀볼게요. 너무 먼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 상황만 본다면 가상화폐와 게임이 지금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단연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위메이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플레이 투 원의 대표 기업으로 이제 막 떠오르고 있지만 이 플레이 투 원이 세계 게임 시장을 강타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엑시 인피니티죠. 이 엑시 인피니티가 2018년에 출시됐거든요.
사실 이 세계 게임 시장의 플레이 투 원을 설명할 때 엑시 인피니티로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엑시 인피니티가 세계 게임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커다랍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포켓몬스터 같은 게임입니다. 엑시라는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키우고 그걸 가지고 전투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죠. 이 엑시를 키우는 데는 엑시 인피니티 샤즈 그리고 스몰 러브 포션이라는 두 가지 가상화폐가 필요해요. 이 가상화폐는 거래소에서 매매하거나 혹은 이 엑시를 활용해서 뭐 전투 같은 걸 하는 방법 등으로 획득할 수 있죠. 결국 이런 거죠. 엑시를 키우는 데는 돈, 이 엑시 인피니티 샤즈하고 스몰 러브 포션, 이게 돈이니까 돈이 들어요. 그런데 이 돈을 이 게임 내에서 엑시를 활용해서도 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게임이 이 엑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경제 활동의 장이 되는 셈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게임을 즐기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자그마한 회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파트너사를 보면 그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로 유명한 유비소프트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관련 통계 사이트인 댐레이더에 따르면 11월 3일 기준으로 엑시 인피니티의 1일 총 거래액은 무려 5,400만 달러, 약 636억 원에 이릅니다. 거래액 기준 2위 플레이2원 게임인 크립토마인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에요. 물론 엑시 인피니티를 제외하고도 현재 플레이2원 게임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크립토마인도 그렇고 또 스플린터랜드, 이게 플레이2원 게임 중에 유저 수 기준으로 세계 1위인 게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는 게임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빼고 본다면 이제 컴투스와 게임빌이죠. 송병준 컴투스 게임빌 의사회 의장은 일찍부터 이 컴투스와 게임빌의 미래를 블록체인에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빌은 거래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인마켓 순위 3위인 코인원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하면 또 카카오가 빠질 수 없겠죠.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게임과 메타버스에 특화된 NFT 거래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P2E, 플레이2원 게임 시장에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플레이2원 게임이 개화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관리위원회는 이 NFT를 활용한 게임의 등급 분류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NFT를 활용한 게임은 게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뜻이죠. 게임물 등급관리위원회가 이 NFT를 활용한 게임의 등급 분류를 안 한 이유가 바로 사행성 조장 우려 때문입니다. 위메이드가 미르4에 플레이2원을 도입할 때 우리나라 서버에는 도입을 안 하고 글로벌 서버에만 도입한 이유도 바로 이런 규제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2원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계 게임 시장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게임은 본질적으로 즐기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근데 아까 엑시 인피니티도 게임과 일이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게임과 일이 하나가 되면 과연 즐거울까요? 게임이 수익이 되는 순간 게임에서 즐거움은 사라지고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한 경쟁만이 게임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MMORPG에는 작업장이라는 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만 게임을 하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이 세력들은 언제나 게임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당합니다.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인 스팀이 있잖아요.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최근 암호화폐 및 대체 불가능 코인을 취급하는 게임을 퍼블리싱 금지 게임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고 에픽게임즈는 항상 이 스팀과 반목의 관계잖아요.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이걸 저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에픽게임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을 환영한다. 에픽게임즈는 기술과 금융 분야의 혁신을 반긴다. 우리나라 정부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스팀과 지금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블록체인 관련 게임 토론회에서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 팀장은 게임이 플레이2원이 된다면 성취감과 협동심은 희미해지고 이용자들은 게임 아이템을 어떻게 재산상 이익으로 극대화할 것인지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열렸다고 봐야겠죠. 물론 여기까지 갈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사회적 합의 문제도 있고 규제 문제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란 것이 게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과연 게임 산업은 블록체인과 맞물리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과연 위메이드는, 컴투스는, 게임빌은, 그리고 NC소프트, 넥슨, 넷마블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한국 게임 산업을 이끌어 나가게 될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